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파월 의장은 이번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험 없는 길은 없다. 자,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투자 전략에 어떤 시그널을 주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연준은 높은 인플레이션과 약해지는 고용시장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25 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인하를 단행했지만 파월은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죠. 시장은 올해 말까지 두 번 더 인하 가능성을 보고 있지만 연준 내부에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스티븐 미라는 신임 연준 이사인데요. 현재 금리보다 2%더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지난번 회의에서도 50 베이시스 포인트 인하를 원했죠. 반면 뮤샬렘은 이번 인하는 예방 조치였지만 더 많은 인하는 위험하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보스틱 역시 10월 추가 인하에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결론은 연준 내부 균열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 핵심이겠죠.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 인하가 너무 늦었다라며 더 큰 폭의 인하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월은 우리는 정치적이지 않다. 그런 비난은 싸구려 공격에 불과하다라며 강력하게 반박했습니다. 즉, 연준은 독립성 유지를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정치적 압박을 피할 수 없는 미묘한 위치에 있는 것이죠. 단기적으로는 금리 인하 기대감 덕분에 증시의 하방은 방어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다시 오르면 연준 신뢰도에 타격이 갈 수 있고요. 시장 변동성은 오히려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될 8월 PCE 지표가 바로 그 분수령이 될 전망 같습니다. 투자자들은 10월 FMC 이전까지 연준 인사들의 발언 하나하나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지금은 연준은 고용을 지킬 것인가,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것인가 라는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줄타기 속에서 증시는 단기적 반등과 중기적 변동성 확대라는 두 가지 얼굴을 동시에 보여줄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주 PC 발표와 함께 파월 의장의 메시지를 다시 곱씹을 필요가 있겠네요. 즉, 어느 길을 택하든 리스크는 존재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EV 섹터주는 리비아는 플러스 1%, 테슬라는 마이너스 1%, 루시드는 마이너스 0.89% 하락하면서 주가는 오늘 22.24달러로 마감했고요. 애프터 장에서는 소폭 반등해서 22.33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차트를 보면 오전 한때 24달러 근처까지 올랐다가 오후 들어 급격히 밀리며 22달러 초반에서 마감했습니다. 거래량은 1380만 주로 평균 거래량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섰고요. 특별히 과도한 매도세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단기 매물 소화 과정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오더플로우를 보면 인플로우는 47.44 밀리언 달러, 아웃플로우는 49.33 밀리언 달러였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매도세가 근소하게 우위를 보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미디움에서만 소폭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라지 스케일과 스몰캡에서는 매도가 약간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긍정적인 신호는 22일 대규모 매수세 8.28 밀리언 달러는 아직 루시드를 지켜보는 기관 수요가 존재한다는 증거가 될 수가 있겠고요. 부정적 신호는 그 외 대부분의 날은 매도 우위, 단기적으로는 차익 실현과 불확실성의 회피 움직임이 포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래비티 SUV의 실제 출하 데이터 11월 6일 예정된 실적 발표가 매수세 복귀의 핵심 변수가 될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22달러 지지선이 중요한 분기점이 되겠고요. 반등 시에는 23.5에서 24달러 구간이 단기 저항선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단기 반등률만 보면 약 45% 상승이죠. 하지만 여전히 200일선 이동평균선 아래 움직이고 있어서 중장기 추세 전환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주가는 구름대 아래에서 갓 진입한 상태고요. 저항권 돌파 여부가 관건이죠. 전환선이 기준선을 상향 돌파하는 단기 매수 시그널은 이렇게 나왔지만 기준선 위에 안착하는 여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후행 스팬을 보면 주가를 아직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서 추세 전환 확정 신호는 아니라고 판단되고요. 현재는 단기 반등 국면에 있지만 아직 중기 추세 반전 확정은 아닙니다. 5일선을 보자면 21선은 우상향이며 단기 모멘텀은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121선, 200일선이 위에서 누르고 있기 때문에 23.5에서 24달러 구간이 강한 저항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단기 트레이더는 23달러대 돌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되겠네요.
RSI 값은 81.73으로요. 70을 크게 넘는 과매수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단기 상승 모멘텀이 강하다는 뜻이지만 이 구간은 보통 단기 조정 리스크도 커지겠죠. 결국엔 단기 상승 과열, 따라서 23달러 이상 저항성 부근에서 되돌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거래량을 보면 최근 거래량은 1395만 주 평균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급등 구간에서 폭발적인 거래량 증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번 반등이 강한 매수세에 의한 추세 전환이라기보다는 단기 기술적 반등으로 해석됩니다. VR은 54.21로 기준선보다 낮습니다. 매수세의 에너지 부족을 의미하고 있죠. 즉 RSI는 과열이지만 거래량과 VR은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자, OBV를 한번 볼까요? 장기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매수세보다 여전히 매도 우위가 누적된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단기 반등이 나왔지만 OBV가 반등하지 않는다면 가짜 반등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앞서 본 일목균형표에서 주가는 구름대 진입 직전 저항권에 맞닥뜨려 있습니다. RSI는 과열, 거래량은 평범, OBV는 약세. 이 세 가지를 종합해보면 현재 루시드의 반등은 추세 전환 신호라기보다는 단기 기술적 반등에 더 가까워 보이죠.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루시드 모터스의 주가는 최근 반등세에도 불구하고 보조 지표들은 이를 강하게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반등은 진짜 추세 전환이라기보다는 단기 반등일 가능성이 높다 보고 있지만 이전 영상에서 전달해드린 그래비티 SUV 생산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판매량 또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이제 앞으로 투어링 모델까지 합세한다면 루시드의 매출적인 부분은 크게 늘 전망입니다. 루시드 모터스 임시 CEO 마크 윈터호프가 최근 인터뷰에서 밝힌 핵심 메시지를 바탕으로요. 루시드의 현재 전략과 미래 방향성을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요즘 전기차 시장을 보면 뉴스가 정말 많이 쏟아지고 있죠. 포르쉐가 신형 EV 출시를 연기했고요. 버크셔 해서웨이가 비아디 지분을 줄였으며 테슬라 주가는 2025년 고점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시기에 루시드는 어떤 길을 가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한번 풀어보죠. 미국의 EV 세액공제 7,500달러가 곧 만료됩니다. 많은 브랜드가 단기적인 수요 급증에 기대하고 있지만 루시드는 다른 선택을 했죠. 연말까지 우리 고객에게는 7,500달러 혜택을 그대로 보장하겠다. 특히 그래비티 SUV 주문자들에게 납기 지연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자체 지원에 나선 겁니다. 이는 단순한 가격 할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고객이 루시드는 나를 배려하는 브랜드라고 느끼게 만들고 결국 장기적 신뢰 자산을 구축하는 전략입니다. 루시드가 자신들의 경쟁자로 지목한 브랜드는 메르세데스, BMW, 아우디 같은 독일 럭셔리 메이커들입니다. 테슬라와 비교하면 효율성, 주행거리에서는 루시드가 이미 세계 최상위권이고요. 인테리어와 소재 선택, 그리고 감성적인 럭셔리 경험은 루시드의 차별화된 포인트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루시드가 즉 접근 가능한 럭셔리를 강조한다는 겁니다. 에어세단은 7만 달러대부터 시작하지만 2026년에는 5만 달러대 중형 EV를 출시할 계획이죠. 이것은 단순한 니치 플레이어가 아니라 프리미엄 대중화를 지향하는 확장 전략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최근 포르쉐가 EV 신차 출시를 연기하면서 업계 전체에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전기차 수요가 꺾인 것 아니냐는 불안이 커진 것이죠. 윈터호프 CEO는 여기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지금은 소비자 심리나 정치적 요인 때문에 잠시 둔화가 있을 뿐 장기적으로 전동화는 걸을 수 없는 흐름이다. 루시드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단기 위기에 멈추는 기업은 몇 년 뒤 뒤처질 수밖에 없고 루시드는 오히려 이 시기를 도약의 준비 기간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충전 인프라는 EV 확산 핵심의 과제입니다. 루시드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죠. 테슬라 슈퍼차저 네트워크를 23,000개소를 전면 개방한 것인데요. 처음에는 내부에서도 경쟁사 인프라를 써야 하나? 라는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고객 편의를 우선시했습니다. 특히 그래비티 SUV는 아예 NACS 포트를 기본 탑재해서 어댑터조차 필요가 없죠. 자존심보다 중요한 건 고객의 충전 불안 해소. 이런 선택은 단기적으로는 테슬라 의존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브랜드 신뢰도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자율주행에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올해 에이다스 업데이트를 통해 레벨 4 단계를 목표로 개발 중이죠. 그리고 핵심 뉴스는 바로 우버와 로보택시 계약입니다. 향후 6년에 걸쳐 2만 대 그래비티 SUV를 공급하고요. 누로와 협력해 목적형 로보택시를 개발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 계약이 단순 공급이 아니라 우버의 유일한 투자 파트너십이라는 겁니다. 다른 브랜드들은 단순히 협력하는 수준이지만 루시드는 우버와 함께 전용 차량을 공동 개발하는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루시드가 럭셔리 B2C 브랜드를 넘어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으로 확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뭐니 해도 루시드의 든든한 뒷배경은 바로 사우디 국부펀드 PIF입니다. PIF는 단기 이익보다는 비전 2030, 즉 사우디의 산업 다각화를 위해 투자하고 있습니다. 루시드는 사우디에서 AMP2 공장과 자동차 클러스터를 구축 중이고요. 이는 단순한 공장이 아니라 사우디의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프로젝트입니다. 매출 측면에서는 미국이 여전히 주력 시장이지만 사우디 파트너십은 루시드에게 장기적인 안전성과 글로벌 확장 동력을 제공합니다. 자, 내부 분위기는 어떨까요? 윈터호프 CEO는요, 취임 후 조직 재편과 실행력 강화에 집중했습니다. 특히 그래비티 SUV 생산 지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대를 늘리고요. 추가 인력을 투입해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직원들 역시 이제 방향이 잡혔다는 자신감을 보이며 루시드는 위기 이후 실행 중심의 기업 문화로 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루시드 모터스를 둘러싼 단기 주가 흐름과 기술 분석, 그리고 마크 윈터호프 CEO의 전략적 메시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차트상으로는 단기 과열 신호와 변동성이 있지만 그래비티 SUV 생산 확대, 슈퍼차저 네트워크 활용, 그리고 우버 누로와의 로보택시 협력 같은 요소들은 루시드가 단순한 프리미엄 전기차 제조사를 넘어서요 글로벌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으로 변모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단기적으로는 세액 공제 만료를 자체 보전해주는 고객 신뢰 우선 전략을 쓰면서 럭셔리 브랜드에서 대중화된 브랜드 전략으로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고요. 인프라, 자율주행, 사우디 파트너십까지 이어지는 장기 성장 스토리는 단순한 주가 변동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죠. 결국 루시드의 현재는 위기와 기회가 교차하는 전환점이고요. CEO 리더십과 새로운 실행력이 뒷받침된다면 단기적 불안정성은 오히려 장기적 신뢰를 다지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즐거운 오후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